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20살 여대생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새로 들어온 가족 때문에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주연 씨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연 씨는 25살 첫째 오빠, 23살 둘째 오빠와 함께 화목하게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오빠와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죠. 저희 첫째 오빠는 정말 다정하고 매너 좋은 오빠였어요. 언제나 제가 1순위였고요. 하지만 주연 씨가 고1이 되던 해, 첫째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그날은 주연 씨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빠가 사귀는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처음 본 순간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천상 여자 같은 청순한 외모에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오빠가 부모님께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동생들에게 소개해준 것도 의미가 있었죠. 그만큼 진지한 관계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새 언니는 주연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오빠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했죠. 호호,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귀여운 동생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주연 씨도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친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학교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 얘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작은 오빠가 친구와의 약속으로 먼저 자리를 떴고, 큰 오빠마저 중요한 전화를 받으러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주연 씨와 새언니, 단둘만 남게 되었죠. 갑자기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초면이라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음식을 먹고 있었죠. 주연 씨는 사실 이미 배가 불렀지만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 디저트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언니의 표정이 확 바뀌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더 돼지 되겠네요. 그만 먹어요. 주연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농담인가? 하지만 새언니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서 새언니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깔보는 것 같은. 주연 씨는 당시 스트레스로 살이 좀 찐 상태였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을 초면에 콕 집어서 공격당한 기분이었죠. 그래도 첫 만남이고 오빠의 여자친구니까 최대한 밝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좀 통통하죠 뺄 거예요. 힝. 애써 귀엽게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새언니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뺄 수 있으려나?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죠. 장난이에요. 뭐 빼면 지금보다는 낫겠네요. 그 웃는 얼굴 뒤에 숨은 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연 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빠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돌아왔죠. 오빠가 돌아오자 주연 씨는 빈정이 상해서 수저를 탁 놓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큰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주연아, 왜 그래? 더 먹어? 왜 표정이 안 좋아? 주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아가씨도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다 먹는 거지. 살 빼려고 안 드시는데. 그리고는 오빠를 보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죠. 살 빼면 자기 닮아서 엄청 이쁘시겠다. 지금도 너무 이쁜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한테 그런 독한 말을 해놓고 오빠 앞에서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연 씨와 새언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일은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죠.
결국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했고 첫째라는 이유로 분가하지 않고 본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연 씨의 삶은 끔찍해졌어요. 맹장이 터질 정도로 아픈데도 새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떠들며 주연 씨를 무시했고 급기야 주연 씨의 방에 들어와 물건들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수경이가 좀 아무거나 입으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자기 옷이 안 맞는 친구에게 주연 씨의 옷을 마음대로 주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맹장이 터져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맹장이 터질 정도면 엄청 아팠을 텐데 가족들은 뭐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주연 씨가 새언니의 행동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 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맹장 수술 후 큰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죠. 오빠, 새언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어머, 아가씨인가 봐요. 왜 제가 맘에 안 드세요?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쳤는데 동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새언니가 오빠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주연 씨를 나무랐습니다. 수경이가 너한테 서운한가 봐.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원래 장난기 많아서 친해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주연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학교에 있던 책과 문제집을 전부 집으로 가져와서 공부하려고 했죠. 주연 씨는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니 조용히 해달라고요. 부모님도 오빠들도 모두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주연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둔 교과서들이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분명 학교에서 확인했을 때는 멀쩡했던 책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된 거라면 범인은 한 명뿐이었죠. 주연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오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필 새언니와 오빠가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내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주연 씨는 찢어진 책들을 바닥에 던지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집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때 큰 오빠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짝! 주연 씨의 뺨에 오빠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에게 맞은 순간이었죠.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워서 내가 이 모양이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예의는 있어야지. 신혼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 큰 소리에 놀란 부모님과 작은 오빠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연 씨는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책을 다 찢어놨어요.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자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책임이지. 왜 그게 새언니 탓이야? 바로 그때 새언니가 찢어진 책을 집어 들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학교에서 왕따 당하세요? 누가 책을 이렇게. 정말 너무하네요. 그리고는 엄마를 돌아보며 덧붙였죠. 어머님, 아가씨가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이런 일이. 엄마까지 주연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아, 새언니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하다. 오빠 뺏겨서 서운한 마음은 알겠는데 애기같이 행동하지 마. 엄마! 내가 왜 내 책을 찢어요? 학교에서는 멀쩡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됐으면 누가 한 거겠어요? 주연 씨가 울면서 항변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새언니는 그때 오빠 품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아가씨한테 뭘 잘못했나 봐. 계속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수경아. 네. 잘못 아니야. 주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작은 오빠만이 주연 씨 편에서 말했지만 그마저도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형, 그래도 주연이 말도 들어봐야지. 들어볼 게 뭐가 있어? 자기가 확인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날 밤 주연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차라리 남이면 이해라도 하죠. 근데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이 그 이후로 큰 오빠와 주연 씨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새언니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연 씨는 찢어진 책들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공부해야 했고 그 상처는 책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니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들 녹음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녹음기를 따로 살 돈은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는 주연 씨와 새언니 둘뿐이었죠. 새언니가 혼자 거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연 씨는 후드티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꼭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예상대로 새언니가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요? 어차피 성적도 안 나올 텐데. 또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냥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성적 알고 있거든요. 책상에 성적표 있던데. 주연 씨는 속으로 좋아. 계속해.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갑자기 주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번개같이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크크 이런 거 녹음해요? 우와 대단하네. 새언니의 손에는 주연 씨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설마 이걸로 나 엿먹이려고 했어요? 아가씨 참 순진하네. 새언니는 능숙하게 녹음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주연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 돌려줘요! 주연 씨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새언니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아, MP3도 있네? 이것도 녹음되겠네. 노트북도 있고. 새언니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안 돼! 그건 내 핸드폰이야! 하지만 새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MP3 플레이어도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도 심지어 전자사전까지 녹음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를 찾아내 부수기 시작했죠. 이런 걸로 나 잡으려고? 귀엽기는. 주연 씨는 망연자실한 채 부서진 기기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새언니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가 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새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서진 기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저도 그 시절에는 예민했거든요. 이해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주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주연아,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물건을 왜 부셔? 이게 다 돈인데. 엄마! 내가 부순 게 아니라 새언니가. 됐어. 내가 요즘 새언니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알아? 그만 좀 해라. 그날 밤 주연 씨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다가 새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XX. 그 XX년 진짜 웃겨. 존나 조그만 게 기어올라. 주연 씨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숨어 들었습니다. 녹음까지 하고 있더라? 크크크 내가 바로 눈치챘지.
그래서 싹 다 부숴버렸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가 신우이면 다야? 어린 게 감히 나한테. 암튼 그년 괴롭히는 거 존나 재밌어. 반응이 딱 호구야. 호구. 근데 임신한 몸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친구인 듯한 상대방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에이, 괜찮아. 어차피 걔네 가족들은 내 편이야. 완전 바보들이라니까? 특히 큰 오빠. 걔는 내가 살인을 해도 내 편 들걸? 주연 씨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애 낳고 나면 더 세게 나갈 거야. 그때는 아기 엄마니까 더 함부로 못하겠지? 크크크. 그 순간 새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주연 씨와 눈이 마주쳤죠. 새언니는 전화를 끊으며 씩 웃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증거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주연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참, 핸드폰 없으니까 불편하죠? 그것도 다 아가씨가 자초한 일이에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주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왜 우리 가족들은 저런 사람한테 속는 거지? 녹음도 실패했고 오히려 새언니의 괴롭힘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주연 씨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언니가 임신을 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주연 씨를 부려먹기 시작했죠. 속옷 빨래까지 저한테 맡기고 물건을 툭툭 던지는데 한 번은 아령을 던져서 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시험기간 아침, 새언니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주연 씨는 아침도 못 먹고 가야 했죠. 어느 날 오후, 주연 씨는 친구와 시내에서 쇼핑을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새언니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새언니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게 확연히 보이는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주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야. 이건 아기 문제야. 용기를 내어 새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새언니, 지금 임신 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새언니는 깜짝 놀라며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죠. 뭐가요? 아가씨는 친구들이랑 마저 노세요. 담배 피우고 계셨잖아요. 아기한테 해로운 거 아세요? 새언니가 주연 씨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과연 믿어줄까요?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연 씨의 친구들도 충격을 받았죠. 미친 거 아니야? 임신한 사람이 담배를? 저런 사람이 엄마가 된다니. 이 일을 계기로 주연 씨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휴가 나왔을 때 진지하게 상담했죠. 새언니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 증거를 잡아야 해. 녹음해. 꼭 증거를 잡아. MP3 플레이어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몸에 숨기고 하나는 방에 놔둬. 주연 씨는 친구에게 MP3를 빌려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자마자 새언니가 주연 씨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주연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녹음이 잘 되고 있길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딴 데에 글 올려놓으니까 좋디. 온라인에 나 욕하는 글 올렸다며? 새언니가 주연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네 편이라고? 어디 보자. 새언니가 나를 괴롭혀요. 이러면서 동정표 구걸하니까 재밌어? 주연 씨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으니까요. 언니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증거라도 있어? 새언니가 비웃으며 주연 씨의 주머니를 뒤지려 했지만 이번엔
후드티 안쪽에 MP3를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언니는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그래? 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딱개미 같아서. 그리고 그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새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주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어디 한번 죽어봐. 죽는 꼴 보고 싶네. 주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진짜 죽을까요? 응. 죽어버려. 새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을 뱉었습니다. 마치 곤충을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요. 울지 마. 아가씨. 그럼 나 재미없잖아. 괴롭히는 맛이 어느새 사라졌어. 왜 이제 안 개겨? 주연 씨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죠. 언니, 오빠랑 헤어져 주면 안 돼요?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나 이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늙으면 괴롭힐 거예요? 아, 어디서 만지고 지랄이야. 아가씨 우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새언니가 방을 나간 후 주연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MP3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죠. 즉시 컴퓨터로 옮겨 저장하고 이메일로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주연 씨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듣고 나한테 미안해도 사과하지 말아요. 오빠가 더 미울 거예요. 녹음을 들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대성통곡했고 아빠는 분노했습니다. 첫째 오빠는 새언니를 끌고 나와 무릎 꿇게 했죠. 너 이렇게까지 나쁜 년이었냐?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결국 새언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새언니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새언니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 얘기했죠. 난 아직도 아가씨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사과는 해야겠어서. 주연 씨는 이제 더 이상 새언니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닌 엄마 될 자격도 없어요. 담배가 말이나 돼요? 결국 첫째 오빠는 이혼을 결정했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연 씨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